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벼락치기 소방관계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기본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끔가다 이 목적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소방기관에 관한 법,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소방기관들이 뭐를 하냐 이거죠. 화재에 대한 예방경계, 진압, 그 다음에 화재나 재난재해의 이급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자, 어떤 목적성이 있느냐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임하지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객관식으로 풀어서 출제를 하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자, 이 소방 업무가 나옵니다. 소방 업무는 자, 화재죠, 화재. 그리고 자, 시도, 지방자치예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뭐냐 그러면 예방경계 진압.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기본법에서 목적성이 없었던 조사. 그러니까 이제 조사도 등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육 홍보. 이급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이것이 바로 소방 업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법에서 필요 사항들을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이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지감독권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휘권에 대해서 지휘권, 여기에서 이제 지휘권은 바로 이제 이 그 소방 본부장과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 그러면 바로 시도지사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본부는 시도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래서 시도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119 종합상황실에 대한 설치와 운영이 나와 있죠. 이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좀 가셔야 돼요. 자, 설치 운영자, 청장, 본부장, 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청장은 청에다가, 본부장은 본부에다가, 서장은 서에다가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업무예요. 이게 이제 종합상황실의 이 종합상황실의 업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이 실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누군가가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말이죠. 국민이 화재나 재난재해 현장을 발견하고 목격한 자가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신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사고 수습. 그래서 이제 이 사고 수습의 일환으로 인력 장비 등과 같이 동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기관에 대한 어떤 출동 지령, 그 다음에 피해 현황 파악,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보고 현장에서 뭐 이러한 일련,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또 하느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을 갖다가 지휘하기도 합니다. 현장 지휘도 하게 되는. 그래서 업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과 체험관에 대해서 봅니다. 박물관과 체험관인데, 박물관은 청장이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체험관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그 하위법으로 정하는 것들은 이제 부령으로 정하고, 이 그 체험관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사항을. 그 다음에 이 이제 박물관은 이제 박물관장이 있게 되는데, 요거는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이제 임명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운영위원은 7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청장이 매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고 운영한다. 자, 소방의 날은 11월 9일. 우리가 이제 통상 119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해당되는 날짜에 기념식을 운영을 하는데 이온화 체제로 하고 있어요. 청장과 시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소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과 이 장비,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이제 시설 쪽에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용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소방력 3요소에는 이렇게 소방 용수도 포함이 되고 있다. 자, 현대 소방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 8번에 대해서는 매년 출제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이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소방용수 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소화전 방식, 저수조 방식, 급수탑 방식이 있어요. 뭐 뒤쪽이 나오겠지만 이제 소화전은 이제 65mm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급수탑은 배관구경 100mm 이상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가 나와요. 잘 나옵니다. 이거 1.5m 이상, 1.7m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는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수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좀 기준을 암기 숙지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표지하는 방식이에요. 표지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그 지하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식 소화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수조에 대한 표지입니다. 요 띠를 갖다가 황색 반사도료로 15cm 이상을 둘러져 있고, 15cm로 그 다음에 소화전 주차금지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보이는 소방용수 시설이 보이는, 여기서 이제 소화전은 지상식 소화전이에요. 급수탑과 지상에 설치하는 지상식 소화전에 대한, 자, 요 저수조는 아닙니다. 저수조는 요 위쪽에 매립되는 쪽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요 내라고 썼는데 요 내라고 써진 곳이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과 바깥쪽에 그 바탕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쪽은 적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의 색깔은 백색으로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자, 높이는 1m로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배치거리예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로 좀 짧게,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140m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요 소화전 연결 금속 구경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급수탑에 대한 100mm 이상, 그다음에 개폐 밸브, 요 밸브에 대한 설치 높이예요. 1.5m 이상, 1.7m 이하.
자, 소방용수 시설 및 이제 지리조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월 한 번씩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권한을 가진 자는 본부장 서장이고요. 조사의 내용은 건축물의 개방이라든가 도로 주변의 토지 고쳐, 소방 대상물에 인접한 도로폭과 교통 상황,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했으면은 2년간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관 기간이 이제 지나면 그거는 이제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 업무에 대한 이제 응원 관계에서 요게 이제 좀 기출 문제 요 내용도 좀 있는데, 이 응원의 관계는 응원한 쪽, 응원을 요청한 쪽이라고 봅시다. 요청한 측에서 지휘권과 비용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용 부담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지휘권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자, 지휘권과 이렇게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응원협정에 대한 내용은 소방활동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 이렇게 돼요. 근데 뭐는 아니냐,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예방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과 규모에 대해서, 소요 경비 부담 등에 대해서, 응원 출동에 대한 요청과 훈련 평가, 뭐 이러한 것들을 협정 내용으로 두고 있어요. 자, 소방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자, 소방 교육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게 화재 진압 훈련, 인명 구조 훈련, 응급 처치 훈련, 인명 대피 훈련, 현장 지휘 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지휘 훈련. 자, 지방은 없고요. 지금 이제 소방이 소방경, 소방용, 소방청, 이게 이제 현장 지휘 훈련의 대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인명 대피 훈련은 소방대 구성원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그냥 소방공무원 이래야 되죠. 요 진압은 요 화재 진압에만 해당이 돼요. 화재 진압, 인명 구조는 구급 소방공무원, 응급 처치는 자, 여기에 자, 여기가 구조가 되고 여기가 구급 이렇게 되죠. 응급 처치는 구급이잖아. 그러니까 구급 소방공무원 이렇게 됩니다. 인명 구조는 구조 소방공무원, 그래요. 구조 담당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의 주기는 2년이에요. 2년 1회, 뭐 이상 이렇게 필요 없어요. 2년 1회 이렇게 되고, 한 번 들어가면 2주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방신호는 이제 신호죠, 신호. 신호라고 하는 거는 뭐 소리로 한다든가, 시각적으로 한다든가, 청각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타종 신호는 청각이죠. 근데 이제 사이렌도 청각이죠. 근데 요 뒤쪽에 보면 이제 기타, 이제 이런 방식이죠. 통풍대, 게시판 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각적인 소방 신호입니다. 요러한 것들은 청각적인 거고, 그래서 목적은 화재에 대한 예방, 소방 활동, 소방 훈련을 위해서 신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 숙지를 하셔야 돼요. 출제가 자주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화재 등에 대한 통지죠. 화재에 대한 통지. 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화재나 재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관서에다가 통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허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허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한문으로는 허위고 우리말로는 이제 거짓, 이 말이랑 똑같아요. 거짓 신고, 허위 신고 이렇게. 자, 과태료 대상인데 액수가 좀 큽니다.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인 출동 방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막 소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재 5인 우려 행위, 뭐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 연막 소독,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이제 뭐예요? 화재 5인 우려 행위들을 하는 거죠. 자, 통보 대상은 여기가 경계가 아니고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내에서의 5인 화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인에 대한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소방활동을 전개를 해야 돼요. 자, 소방활동구역 설정.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이제 설정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출입이 허용되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방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 관계인은 이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이에요. 안에 있는 관계인. 안에 있는 관계인.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관계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밖에 있는 관계인, 이 사람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기출된 문제들의 출제가 가끔 됩니다. 종사명령,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대장이죠. 본부장, 서장, 소방대장이, 대장이 종사명령의 권한을 가진 자고, 이 종사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종사 명령에 따라 가지고 비용 지급자, 이 말은 명령에 따른 자, 이 사람에게는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비용 지급에서 이제 제외되는 자가 관계인은 비용 지급을 안 한다. 그 다음에 화재나 구조구 활동을 발생시킨 자, 물건을 가져간 자, 뭐 이런 사람들은 비용 지급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강제 처분. 자, 이거는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소방 활동상 강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처분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자, 본부장, 서장, 소방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강제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그 시도의사가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난 명령. 명령권자는 소방대장, 그러니까 지휘권을 가진 자예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고, 피난 명령에 따른 이 협조자가 경찰서장이나 자치 경찰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방기본법을 좀 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명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통상 보면은 이제 문항수가 20문항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총 4개의 법을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죠. 4개 법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 그 다음에 예방법, 설치법, 5개 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연물법, 공사업법. 그래서 5개 정도를 하니까 20문항에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4문항씩. 반면에 이제 요 예방법에서는 한 4문항 정도가 충분히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예방이 최우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이. 다 목적성은 이거예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예방, 정의죠. 요거는 이제 사전 제거 방지 이렇게 돼 있고, 안전관리라는 게 뭐냐?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안전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서장이 나오는데, 요 청장, 본부장, 서장을 소방관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화재안전조사가 나옵니다.
뭐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안전조사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뭐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출입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화재안전 조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과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에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진단을 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거를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나와요. A, B, C, D, E 뭐 이렇게. 자, 정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고,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수립하고 시행할 자는 청장입니다. 매 5년마다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도 역시 청장이에요. 세부 시행계획은 시도이사,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매년 수립하고 시행을 합니다. 자,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실태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태조사. 조사 통보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그거를 알린다 이런 얘기죠. 고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화재 안전조사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사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소방관서장이다. 그다음에 조사의 대상은 요 조사 대상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자체 점검이 불성실 불안전하다라든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 그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 국가적 행사 등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재난예측정보 기상 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위험이 큰 경우,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종합조사가 있고 부분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 시기는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다. 그 다음에 조사 연기 대상이 되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재 예방 조치.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의 행위 금지들이 나와 있죠. 자, 화기치급,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단 등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준하는 이제 행위들이 요거죠. 화재 발생 위험 행위, 위험물 제조소든가 제조소 등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소연료, 화양유 전부 다 뭐예요? 위험물질들이죠. 이러한 곳들에서는 화재 발생에 위험 있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시험에서 자주 좀 출제가 되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반드시 좀 암기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물건 등 보관기간 경과 후에 처리에 대해서 목재나 대상은 이제 목재나 플라스틱 등, 그 다음에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대상이 되고, 뭐 절차적으로는 일단은 뭐 안전한 장소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옮긴다. 그리고 옮겼으면 14일간 공고를 한다. 그다음에 공고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날부터 7일 동안 보관기간을 갖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찾아오는 자가 없다. 그러면 매각 또는 폐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일러,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보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거리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 거리에 관련된 것들 좀 암기 숙지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액체 연료고 기체 연료 그런데 고체 연료가 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들을 안전에 대한 기준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해서 좀 암기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꽃에 대한 사용 용접, 불꽃을 사용할 때 용접 용단 시에 이렇게 소화기 비치, 그 다음에 가연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리. 그래서 자 이거 거리가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 비치는 유효반경 5m 이내, 가연물은 유효반경 10m 이내에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안전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보일러 난로 조리를 좀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0.6m인데, 자, 건조 설비가 다르죠. 0.5m.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열량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노입니다. 노. 이렇게 노를 설치를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이나 출입구는 문을 설치할 수밖에 없죠. 이때 방화구획 성능이 나오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나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공간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염이,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소화기를 갖다 능력 단위 3단 이상의 소화기 한 개를 갖다가 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에서 좀 들어갈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특수가연물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특수가연물에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고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제곱미터로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액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 내용들 그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해당된 지정된 수량 이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해서 시험에 대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저장 취급에 대한 기준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쌓는 높이, 그 다음에 쌓는 바닥 면적, 그다음에 이제 석탄, 목탄유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을 때 높이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5m 이하로. 바닥 면적은 50인 거는 200, 목탄같이 200인 거는 300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에요.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실내에서부터 1, 2, 3.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로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수치를 찾아내는 유의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자, 지정자는 시도의사고, 이 지정에 대한 요청자는 소방청장이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지정 대상인데,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된 것이라든가, 소방 관서장이 지정의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 뭐 이러한 이제 위 부분들이 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후불량 건물 밀집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반드시 소방 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교육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에 대한 통보는 10일 전에 통보를 한다. 자, 교육 받으려면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집체 교육이 좀 가능하겠죠. 자,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급 1급, 2급, 3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도적으로 이제 이 그 특급하고 1급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이 특급에서 아파트인 경우에도 좀 팁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층수가 지하층 제외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는 초고층이 되는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파트로서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 그래서 이제 이 그 준초고층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특히 이렇게 제외되는 것들, 이렇게 이런 이제 제외되는 거, 이런 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최소한 이 특급 1급 정도는 최소한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7년 되어 있고 특급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급인 경우에 소방공무원, 이 소방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인 경우에는 2급은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그다음에 3급은 1년 이상. 1년 이상 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에 대해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빈번하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요. 선임은 30일 이내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임 후에 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이연물법에서 이연물 안전관리자나 절차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대상이 있어요. 요 선임 대상.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하면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숙사,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의료 시설. 특히 이제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 선임입니다. 추가 선임. 아파트인 경우에는 300세대를 초과를 하게 되면 매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적으로 선임을 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를 제외를 하면 1만 5천 제곱미터를 연면적이 초과가 됐다 그러면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적으로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자위소방대가 소방 펌프 자동차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15,000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3만 제곱미터마다 추가적으로 선임을 합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좀 암기를 하고 가십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주체 누가 이거 소방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그래서 이제 안전 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선임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상물을 잘 하셔야 돼요.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요게 이제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뭐냐 그러면 자, 지하층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거.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그다음에 자, 요거는 층수와도 관계도 없어요. 자,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 창고, 냉장 창고,
또는 냉동, 냉장 창고 뭐 이러한 것들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관리권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예요. 그래서 자, 복합건축물 요게 이제 그 옛날에 비해서 요 부분이 좀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그러니까 복합건축물로서 이게 기준이에요. 11층 이상. 아니면 이제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요 두 개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되고, 지하가 그다음에 판매시설 가운데서 소매시장, 도매시장, 전통시장이 대상이 됩니다. 피난계획에 대한 수립과 시행, 피난계. 자, 수립 시행자, 누가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관계인. 그 다음에 피난 안내 교육은 연 2회를 2회 이상 해야 되고요. 피난 안내 방송은 분기별 1회 이상. 이게 이제 조금 매우 특이한 부분이에요. 피난 안내 교육을 반기별 1회가 아니고, 반기별 이게 아니고, 연 그냥 2회, 연 2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피난 안내도는 층마다 설치를 하고, 피난 안내 영상은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등으로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뭐 중요합니다. 암기하시고. 요거는 그 최근에 또 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이 대상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 시행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소방청장이고 매 5년마다, 그 다음에 세부 시행은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대상들입니다. 대상. 그래서 이제 이 대상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초고층 건축물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만 이상 뭐 산업 관련해 가지고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그다음에 수용 인원은 1000명 이상, 그다음에 점포 500개 이상의 전통시장, 운수 관련 시설 중 철도 시설, 도시철도 시설, 공항 시설, 항만 시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문화재, 전력 통신용 지하구.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석유 비축 시설이라 천연가스 인수기지, 공급망,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에너지 관련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유사한 것끼리 묶어 가지고 좀 암기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신규 시험 문제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4년도니까 뭐 내년 정도부터는 자주 좀 빈번하게 좀 출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를 대비했을 때 그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기존 이제 기출에서 별로 없었지만 좀 차후에 지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A등급이 이제 뭐냐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점 발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기본이, 요게 이제 5년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5년이. 그러니까 5년보다는 1년을 더 늦춰줬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수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D2등급은 기본 5년보다도 더 짧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에 해당하는 B, C등급을 보면 B는 이제 양호하다, C등급은 보통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D등급은 뭔가 그러니까 미흡하다. 2등급은 그보다 더 이제 나빠가지고 불량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고, 뭐 우수는 A등급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학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을 A 학점을 맞았다 또는 A 플러스 맞았다. 플러스는 없으니까 A보다는 B, B보다는 C. 우리는 이제 F 등급이 있죠. F 학점. 근데 이제 F는 없어요.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F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등급은 이제 양호하다. 문제점이 조금 일부 발견됐지만 그냥 시정하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반면에 이제 C등급은 문제점이 좀 다수가 발견이 됐지만 이것도 역시 다수에 대해서 시정 보완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B등급이나 C등급은 그냥 시정 보완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부든 다수든. 그러나 D등급은요, 미흡하다 그 말이야.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을 제한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2등급은 제한을 넘어서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향후에 좀 출제가 좀 빈번하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 소방시설 설치법입니다. 설치법. 아마 이 5개 법 중에서 예방법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한 문항이라도 더 출제될 소지가 있는 그런 법이에요. 자, 목적은 뭐 이제 이 소방 시설이니까, 그죠? 이 소방 시설에 대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소방 시설을 이렇게 소방 시설 등을 설치, 그다음에 설치로 했으면 뭐예요? 관리. 이거 하나. 그래서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뒤쪽에 있는 목적성은 다 공통해요. 소방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을 제대로 안 하면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요즘에 소방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 이 정의에서 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야. 화재 안전 성능, 성능 위주 설계.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화재 안전 기준. 요거. 그래서 이 밑줄 친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화재 안전 성능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소방 대상물의 재료라든가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부피 얘기하는 거죠. 실내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건축물 내 공간. 거기에 이렇게 재료,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 화재로부터 안전이 요구되는 성능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는 뭐냐? 자, 성능 위주 설계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공학적 방법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럼 이제 평가를 했으면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에 따라서 안전 성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설계를 하는 것이 성능 위주 설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화재 안전 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됐어요. 그냥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 그 성능 기준은 고시로 소방청장 고시로 돼 있고 기술 기준은 소방청장 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빨리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법의 어떤 그 절차상 뭐 개정이라든가 신설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이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나오는데 반드시 암기 숙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이 이 기사나 산업기사 할 때 공부해 놓으시면은 향후에 뭐 관리사라든가 기술사 가면 또 다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숫자로 보면 6, 20, 뭐 100, 150, 200, 300, 400 용도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 이제 첨부 서류들 특히 이제 뭣도 있어요. 여기 임시 소방시설도 들어가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자, 내진 설계. 내진, 지진 강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대상, 소화 설비인데 세 가지입니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그래서 세 개는
내진 설계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능이주 설계 대상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얘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반드시 암기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공동주택은 바로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은 당연히 여기서 특정이란 말은 소방시설 등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소방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소방대상물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이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하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립이라든가, 이제 다세대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다세대 주택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강화가 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소방시설 적용 기준 특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강화된 기준 적용. 자, 순서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시면 뒤쪽 암기하시고. 자, 이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면제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 이제 두 가지는 자동차 생산 공장 등이에요. 공장 등으로서 화재 위험이 좀 경미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소방대상물이면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험도가 낮은 부분,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특정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수용인원 산정 방법 중요합니다. 사실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적으로 좀 하시면 돼요. 자, 3제곱미터 1.9, 4.6, 0점. 자, 0점 여기 의자니까 여기가 제곱이 아니고요. 길이 메타입니다. 0.45m 이렇게. 그래서 수용 인원을 직접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종사자 수를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종사자 수를. 그래서 침대가 1인용이다 그러면 침대마다 1인으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인용 침대는 침대 2개로 보니까 2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에서 침대 수를 더한 수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침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눠서 얻은 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뭐예요?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임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향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제가 빈번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가스누설 경보기. 최근에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3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건설 현장이니까 누가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공자예요.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특히 여기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여러분들이 여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아무래도 좀 지방이 심의사항이 작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지방은 할 수 있는 게 하자 판단.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뭐냐 그러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만 미만. 요거는 하자 판단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하자 관련이 있어요. 하자 판단에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 기준. 이걸 잘 보셔야 돼. 기준이 있으면 중앙이야. 하자도 그냥 하자 판단. 하자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방에서 하는 거고. 그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중앙에서 심의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염. 이 방염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요 이제 방염 대상 물품이 나와 있는데, 방염 대상 물품에서 특히 이런 것들 제외한다 이런 거,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것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성능 기준이 나옵니다. 방염에 대한 요 성능 기준이 나와요. 성능 기준. 이렇게. 특히 이제 요 시간대. 그 다음에 요 수치적인 것들. 반드시 암기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자체 점검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유예 기간이 다 이제 지나가지고 그 이제 개정된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작동 점검, 종합 점검. 그래서 이 이제 종합 점검에 이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또 최초 점검이라는 게 있죠. 최초 점검. 요거는 이제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합 점검에 대한 대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암기하시고. 소방시설관리사는 그냥 청장이 실시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사 의무사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나오면 저렇게 이제 자격 취소사항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 업종입니다. 업종. 자, 관리업에 대한 이렇게 이제 등록권자,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관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관리, 형식 승인, 변경 승인, 성능 인증, 우수, 품질 인증, 제품 검사, 이러한 것들이. 자, 여러분, 이 이연물 안전관리법은 소방 원론하고도 좀 이연물 파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연물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이연물의 분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원론에서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1류에서부터 제6류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6개 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물 시설 설치비 변경. 특히 이제 여기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땡칸년 성능 검사. 특히 이제 요 기초지방 검사에 요 이제 100만 리터 이상에 해당하는 거, 용접부 검사, 그 다음에 기초 지방 검사,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용량에 따라서 좀 이제 그거를 분류하고 있다는 거. 자, 땡칸년 성능 검사 신청 시기고, 검사권자는 시도지사예요. 자, 모든 이제 시설을 완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완공 검사를 신청을 하겠죠. 탱크에 대한 탱크, 그런 이제 검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 완공검사 신청을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매설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매설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상치 장소를 설치를, 그러니까 완공을, 탱크를 완공하고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연물 안전관리자 나와 있죠. 선임과 그 다음에 신고, 이러한 것들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사하다. 다만 이제 독특한 것은 이제 이렇게 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임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대리자를 갖다가 이연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리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대리자 지정을 해서 그 이제 대행을 줘야 되는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특히 이제 요 사류 연물만 할 수 있는 거, 교육 이수자도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류 연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연물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이 연물을 할 수 있죠. 자, 그 이연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게 나중에 모두 정기 점검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부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기 점검이죠. 정기 점검.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다가 요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다가 요거를 포함을 하면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기 검사 내용 좀 보시고, 우리는 이제 50만 리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거를 50만 리터 이상, 그러니까 준 특정 5개 탱크라고 그래요. 5개 탱크. 100만 리터 이상을 특정 5개 탱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 특히 여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4류 연물에 대한 제조소 일반 취급소로서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자, 5개 탱크 저장소로서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 요게 이제 자체 소방대 설치 대상이고, 그 자체 소방대의 화학 소방 자동차와 보유해야 될 대원의 수, 자동차 대수와,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화학 소방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들이 나와 있죠. 포수용액, 분말,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뭐 제독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사능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사능력이. 그 다음에 비치량, 소화약제 비치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이연물 운송 대상 암기하시고요. 특히 이제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되는 이연물은 제3류 이연물 가운데서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다. 요거. 그다음 뭐 안전교육. 교육 실시자, 교육에 대한 건 다 실시자가 소방청장이에요. 소방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이죠. 근데 이제 이연물에 관한 것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바로 요 교육입니다. 요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요거는 소방산업기술원, 뭐 약해서 기술원이라고 하죠. 이 기술원이 청장이 기술원에 위탁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전원이고. 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업법인데, 이 공사업법은 굉장히 그 양이 좀 작아요. 작고
뭐 그래서 좀 그 득점하기가 굉장히 좀 편합니다. 자, 뭐 특히 이제 이 소방시설 등록에 대한 이제 요 뭐 절차들이 좀 나와 있죠. 당연히 이제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예요. 특히 이제 이 자본금에 관한 것은 이제 공사업에 한정해 가지고 저거를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소방시설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암기 대상입니다. 암기해서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전문도 있고 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은 이제 뭐 전기, 일반 전기 분야, 기계 분야 이렇게 좀 또 나눠져 있고, 전문은 이제 뭐 기계 전기를 모두 하는 업무 범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 범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변경 나와 있는데, 모든 변경은 변경 그러면 이렇게 30일 이내로 그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변경 그러면 그냥 30일이다. 자, 운영에 대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하자보수 보증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업이다 그러면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설계도서, 공사업이다 그러면 소방시설 공사기록부, 감리업이다 그러면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감리일지,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뭐 이러한 것들을 하자보수 보증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 이제 설계에서 좀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전문과 그 다음에 일반이 있어요. 그 업무 범위에서, 사업 범위에서 그걸 여러분 영업 범위죠, 영업 범위. 거기서 그걸 좀 해주시고, 자, 요거 착공 신고 대상, 요 대상이 나오죠. 암기 숙지해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설일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신설, 그 다음에 증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개설 이전 정비. 특히 이제 이거는 단출하잖아요. 수신반, 수압펌프,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이거는 개설 이전 정비만 해당이 되어도 착공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암기하셔야죠. 암기. 요게 이제 다중영업소 그래가지고 9+1 되는데, 이 1이 이제 다중영업소고 9개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가스계인데 얘 CO2, 여기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할론, 여기 청정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이상, 층수 11층 이상. 요거 합해가지고 11011 해가지고 층수, 가스, 그 다음에 연면적. 일시 100천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은 연면적, 천은 가스, 가연성 가스, 노출 탱크, 용량 합계, 그 다음에 11은 층수. 그래서 11011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합니다. 자, 공사의 하자보수 등의 보증기간이 있어요. 보증기간.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죠. 반드시 암기합니다. 대부분 기계설비는 3년이고 전기설비는 2년인데, 그러니까 전기설비라고 하더라도 자탐하고 비상%는 3년이에요. 반면에 피난기구는 기계설비인데도 불구하고 2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해서 암기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감리에서는 요 감리 업무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소방공사 감리 종류 및 대상이 나오죠. 특히 요거 상주공사 감리.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좀 필요하면 감리자 지정 대상까지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은데, 뭐 시간이 없으시면 저거 하고, 요게 이제 이 감리원에 대한 이제 배치 기준입니다. 감리원 배치 기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방기술사가 있고 특급 이상,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초급 이상 이렇게 있죠.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하도급에서는 제3자에게 한 번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시공에 한정한다. 시공만 그렇고. 자,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에서는 그 평가 공시권자가 누구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소방청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소방기술자가 되는 거니까 상징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죠. 의무가 있죠, 의무. 법과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을 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근무 시간 외에 소방시설업 외의 업종에는 종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이렇게 2년마다 한 번 이상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실시권자는 청장이고 위탁받은 자는 소방안전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참고해서 대비를 하시면 아마도 그 안에 다 출제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